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11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또다시 상승하면서 다우가 44,000원을 넘겼고요. 나스닥은 하락을 약간 하다가 마이너스를 벗어나면서 0.06% 오르면서 끝납니다.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. 우리나라는 또 야간 선물이 내렸습니다. 아마도 이유는 아마 환율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관련.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1,4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. 그전에는 올랐을 때 뭐 언제든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되면서 관세가 올라가고 그래서 환율 약세가 지속될 거다라는 불안감이 뭐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간 선물 일단 내려왔습니다. 저는 어저께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제가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.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저는 이 근처가 바닥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.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다우지수는 44,000원을 처음으로 넘었고요.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트럼프 트레이드, 그러니까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할 거고 규제 완화를 정책을 필 거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기대된다.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그것이 미국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고요. 또 규제 완화한다니까 이제 금융주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다우 쪽에서 강한 모습이 보였는데요.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뭐 시티그룹, 골드만삭스 같은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1에서 2% 정도 사이에서의 상승을 보여줍니다. 뭐 규제 완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이잖아요. 항상 시장은 기대감이 오르고 내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내리는 이유가 이 주가 상승의 기대감보다는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, 뭐 칩스법에 대한 우려, 뭐 2차 보조금에 대한 우려, 뭐 이런 쪽에 지금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계속 눌리는 그런 상황인데요. 이러다 우리나라 정말 세계적 왕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저는 이제 이 정도가 거의 마무리 국면이어야 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날아가는 것은 아니죠. 특히 14일날 우리나라도 재정기획위원회에서 금투 폐지에 관한 뭐 논의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죠. 기획재정위원회인가요? 뭐 그쪽에서.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.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하두는요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가 뭐 연일 상승하는데요.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대표이사죠. 그가 이번 트럼프에 올인을 했다고 합니다. 뭐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서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화할 때도 일론 머스크가 참여했었다.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. 그러다 보니까 뭐 9% 오르면서 시장을 뭐 나스닥 하락을 멈추게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. 1조 달러 넘었는데 추가로 또 1조 1,0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국제유가는 뭐 3.3% 정도 하락했습니다.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 통화를 해서 전쟁 억제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고 하죠. 그러니까 뭐 지역적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고요. 비트코인이 88,000달러 돌파했습니다. 저는 사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은행권에서 ETF를 만들었죠. ETF라는 것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수익,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수익을 가졌기 때문에 가치를 매겨버렸어요. 그 이후부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. 트럼프가 또 비트코인을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이번 대통령에게서 뭐 비트코인을 뭐 이끌어 주겠다라는 그 의도를 표시했죠. 그 다음부터 비트코인이 계속 오릅니다. 일단 88,000달러가 올랐고요. 뭐 시장에서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는데요.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이해할 수 없죠.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갑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그렇게 비쌀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. 어쨌든 미국이 이게 뭐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으니 안 간다는 것도 이상한 거 같고요. 한번 이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뭐 향후 시장을 더 지나봐야 되겠죠. 일단 다우는 올랐는데 빅테크가 많은 나스닥은 조금 강하지는 않았습니다. 빅테크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좀 빠져서 그렇거든요.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이나 관련된 이슈는 오르고 그거가 아닌 된 것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됐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. 우리나라는 또 트럼프가 되면서 이제 내년부터
또 주둔군, 주둔비 뭐 요 얘기 또 나와야 되겠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면초가 있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라 이것이 지금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게 추세를 아직 깨지는 못했는데 추세를 깨는 상황까지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보시면 뭐 볼 필요도 없죠. 뭐 다우는 완전히 치어 올랐죠. 장중한 때 44,480까지 갔었네요. 1% 넘게 상승했었고요. 그다음에 나스닥은 한 0.5% 정도 하락했다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국제유가는 지금 뭐 3.3% 하락했죠. 3.3%. 그런데 요 하단선 근처에 있는 거죠. 제일 중요한 건 테슬라죠. 테슬라 지금 시장에서 테슬라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. 1조 5천억. 오늘 올라서 1조 1천억 달러도 된 거죠.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주봉을 한번 보면은 일단 중요한 구간을 다 뚫었습니다. 근데 이 테슬라가 그만큼의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슈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삼성전자 얘기를 해야 되겠죠. 왜냐면 삼성전자가 안 가면 오나라는 못 가잖아요. 그게 뭐 정석이잖아요. 삼성전자 못 가면 못 간다. 삼성전자 어저께 3% 빠졌거든요. 지난번 쌍바닥 자리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쌍바닥 자리가 왔습니다. 제가 바로 가냐 쌍바닥이냐 바로 가는 게 좋다 했는데 그냥 쌍바닥까지 밀어버렸습니다. 이 삼성전자 어저께 뉴스를 보면 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자체 AI의 칩을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맞춤형 칩을 만들 거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저께 하나 있었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MS나 구글이나 메타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아야 되고 왜냐면 엔비디아 독주가 되면 이제 AI 칩을 살 때마다 부르는 가격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하고 만들어서는 안 되죠. 삼성전자로 온 거죠. 여기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 회담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반 엔비디아의 모습. 물론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곳은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. 마이크론은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죠. 인텔도 지금 밀려나고 있으니까요.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에게는 반 엔비디아 쪽에 포인트가 맞춰졌을 경우에 기회사 회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합니다. 물론 대신에 하이닉스는 또 엔비디아의 그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로 인해서 매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이쪽에 있지 않을까. 어저께 그 뉴스를 딱 보면서 삼성전자 길을 만든 건가?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오늘 그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. 이런 말씀 해야 될 것 같고요. 코스피가 트럼프 랠리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원달러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. 야간에서 원달러가 1401원에 끝났습니다. 근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꺾였거든요. 기술적으로는 꺾인 상태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상승일지도 모릅니다. 근데 사실 제가 월봉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죠. 월봉상으로는 1600원이 보인다. 근데 이게 한 번에 가지는 않죠. 한 번에 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환율은 어쩌면 꺾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여기서 더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제가 아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쯤에서 싸움이 일단 종결이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. 이게 종결이 되면 우리나라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죠. 오늘 뉴스 보면은 우리나라 WGBI라 해서 그 국제 채권 시장에 우리가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잖아요. 그런데 지금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. 내년에 3월에 공매도가 금지되고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환율은 시간을 좀 넓혀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 않냐.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만약 가능성이 있으면 외국인들이 시장 유입 가능성이 생기죠.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삼성전자 3% 하락한 거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슈가 삼성전자의 어떤 돌파구의 이슈라면 그걸 시장에서 인정한다면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